안녕하세요, 엔조입니다. 네, 요즘은 20대, 30대 분들 드디어 취업 시즌이 슬슬 다가오고 있습니다. 20대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테고, 30대는 뭐 취업하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취업이든 이직이든 항상 이맘때쯤이 되면 신경 쓰게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엔조가 생각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좋은 회사의 조건, 한 세 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제 개인의 생각이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경험을 했고 대기업을 비롯해서 중소기업 그리고 창업 벤처기업까지 다 경험해본 제가 공통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부디 20, 30대 분들, 신규로 취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늘 드리는 방송 들으시고요. 부디 개인적인 진로를 설정하는 데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래도 취업이든 이직이든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건 연봉입니다. 내가 원하는 연봉을 받을 수 있을까? 그 회사는 나에게 그만큼의 인정을 해줄 것인가? 가치를 인정해 줄 것인가죠? 통상적으로 면접을 하러 가면 희망 연봉에 대해서 기준을 잡는 것이 내가 이전 회사에서 이만큼 받았으니까 저는 이번에는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이전 회사에서는 이만큼 받았으니까 그 이하로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과 자료는 모호합니다. 단지 이전 회사에서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은 좀 높여가야 된다는 거 혹은 더 낮아지면 안 되겠다라는 개인들의 주장은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고용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과연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가를 먼저 판단을 하고 이 사람이 조직에 융화할 수 있는가를 두 번째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우리가 채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우리 조직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그 활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맞추어놓은 연봉 테이블에 맞는 사람인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채용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견 차이가 있기도 하죠. 그러나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실적을 갖고 있고 경험을 갖고 있고 그 이전 회사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활동이 있다라고 하면 자기 회사의 연봉 테이블을 조금 벗어나는 인재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예외 조항을 둬서 스카우트 하다시피 해서 데려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기 자신만의 생각, 연봉에 대한 기준만을 고집을 하다 보면요, 자칫 처음 하는 취업의 기간이 타이밍을 놓칠 정도로 너무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30대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그런 부분, 연봉에만 매여서 계속 다음 회사를 찾다 보면 40대가 되어도 자기의 그 어느 한 구석에 있는 그 아쉬움을 충족시켜줄 회사를 찾기는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제시한 연봉을 100% 받을 수 없다면, 자, 그러면 어떤 것에 자선책을 두고 회사를 정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배울 만한 일이 있는가, 이 회사에서 일적으로 업에 관련된 것에서 내가 배울 것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는 제 채널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한국과 일본에 다 대기업을 다 거쳤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사업도 했었고 벤처기업을 창업을 해서 벤처기업의 경영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에 의해서 대기업이 갖고 있는 장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대기업에 있으면서 일을 배웠다는 기억이 되게 많이 남습니다. 시스템 속에서 하나하나 나를 비롯한 다른 내 옆에 주변에 있는 톱니바퀴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 처음부터 끝까지의 한 턴을 전부 다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제품이 기획되고 개발이 되고 제조가 되고 판매가 돼서 맨 마지막에 사후 관리되는 것까지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경험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가장 좋은 장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같이 소속되어 있는 많은 우수한 두뇌들, 그런 인맥들이 형성되는 거, 그게 대기업의 장점,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여기서는 연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럼 별로 의미가 없어요.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돈만 작게 주는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대기업이라고 해서 다 크게 만족할 만큼 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금액적인 관련된 거는 이 두 번째 항목에서는 빼도록 할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큰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에 있는 대기업과 일본에 있는 대기업의 기업 문화도 다르고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도 다릅니다. 그리고 기업 색깔도 다르고요. 기업 색깔이 다르다 보니 조직 문화가 다릅니다. 이러한 양국의 것들을 겪으면서 공통적인 거는 딱 하나가 있었어요. 과연
이 회사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배울 수 있겠는가? 일에 관련된 거죠. 돈도 아니라 일입니다. 어떠한 회사를 가더라도, 대기업이 아니라도 좋아요. 어떠한 회사를 가더라도 연봉이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그럼 내가 배울 만한 일이 있겠는가? 이 회사의 시스템을 어떤가? 과연 내가 이걸 다 하고 나서 다음 이직을 했을 때에 내 이력서에 정말 멋있는 한 줄 적을 수 있겠는가? 라는 걸 조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을 대놓고 업무 매뉴얼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직원들한테 교육하면서 철저하게 시스템화 되어 있는 중소기업은 좀처럼 찾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네, 누가 뭐 대놓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요. 일당백을 하건 아니면은 소수의 인력들이 많은 일을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매뉴얼이 있다고 한들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회사는 드물 것이고, 그러나 여기서 내가 기존에 일했던 다시 말해서 전 회사죠. 내가 기존에 일했던 회사에서 이 회사로 옮기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는가, 거기서 내가 배울 게 있는가를 찾아보는 것도 첫 번째 말씀드린 연봉 이외의 다른 장점으로 가치관을 두는 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다시 말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한 가지, 세 번째가 되겠네요. 배울 만한 사람들이 있는가입니다. 배울 만한 사람들, 배울 만한 구성원들과 배울 만한 집단들, 중간 관리자들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나와 같이 일할 사람들의 수준은 어떤가라고 보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맨 마지막에 제가 위치를 둔 거는 제 나름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돈보다 그리고 업보다 맨 마지막에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제가 이 배울 만한 사람이 있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요, 대기업에 있어도 그 나름의 단점이 있어요. 사람과 관계된 부분의 단점들이 오히려 상당히 많은 조직이 대기업입니다. 차라리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출신의 상사를 만난다거나 혹은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실전 경험을 갖고 있는 상사들, 보스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는 게 순도 높은 경험들에 대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가 좀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근무를 하거나 그 사람들과 부대껴 보지 않으면 좀처럼 알기가 힘든, 눈치채기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조직이 갖고 있는 맨파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맨파워, 중간 계층의 사람들이 어떠한 실력을 갖고 있고 내가 복도를 걸어가는 순간 내 주변에는 이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어떤가,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 부분이고, 사람들이 교류하는 모습, 회의하는 모습, 여러 가지를 봐야만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회사가 어떤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고 그 채용된 사람들의 만족도는 어떤 것이고 그 속에서 내가 배울 만한 사람들, 그러한 집단들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걸 눈치채야 되는데, 이게 입사를 하지 않으면 좀처럼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자, 그럼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회사를 선택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까지 소위 말해서 입사하기 전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면접하는 날 면접관을 면접하세요. 면접이라는 거는요, 면접관이 나를 입사할 사람의 면접을 보는 거지만 내가 들어갈 회사를 면접 보는 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날은요, 나도 그 회사를 면접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인간, 배울 사람에 대한 가장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방법 하나 알려드리는 겁니다. 면접관을 면접하세요. 면접관이 어떠한 수준에 있는 사람인지, 그 다음에 질문하는 내용, 그 다음에 내가 회사에 대해서 물었을 때 회사에 대한 소개를 어떻게 하는지 면접관을 면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그날 떨어져 봐야 그 회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회사예요. 자신감을 갖고 면접관을 면접하세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상대가 회사에 대한 궁금증이 많고 뭔가 의욕이 넘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플러스 점수를 있습니다. 그런데 다 조심해야 될 거는요, 내가 좀 잘하고 나서 면접을 잘 보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내가 이 회사에 내 목소리를 내고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분이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데 나는 면접을 엉망을 보고 아무것도 대답을 못하고 내 능력을 상대가 인정해주지 않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치 없이 면접관을 면접한다라고 하면 대답을 다 안 해줄 수도 있어요. 필요 없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게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면접관이 이야기를 다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살짝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그 이외에는 면접도 잘 보고 나는 이 회사에 관심도 많고, 그 다음에 이거 조금 배울 사람이 있을까? 좀 회사 인력 구성이 어떻게 될까? 임원들은 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있나라고 궁금증이 들면 그 면접관을 면접하시는 거, 요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직을 하고 신규로 입사를 할 때 필요한 세 가지, 엔조가 생각하는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조직은요, 혹은 투자자는 유연한 실력자를 원해요. 생각이 유연한 사람들요. 말랑말랑한 사람들. 제가 이전에 어떤 제 채널에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고개 숙일 줄 알고 웃을 줄 알고 뭐든지 받아들이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네, 모든 사람들한테 이쁨 받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게 30대입니다, 여러분. 30대. 이 황금 같은 시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황금 같은 시기에 자신을 잘 빚어놔야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었을 때요, 멋진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겁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30대 여러분들, 20대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야 될 방향도 많고 혹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 저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부터라도 노트를 사서 인생 계획을 하시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볼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들 몇 개쯤은 적어놓고 실천해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같이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해요. 그게 조직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좋은 사람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하고 준비되어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어려울 때 같이 해서 성공을 하고, 그 성공의 1등 공신이 되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그러한 찬스가 어디 있는지, 그러한 기회가 있는지, 그러한 내가 되어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회사에 가서요, 연봉만 바라보고 이미 만들어 놓은 회사로 옮겨 다니려고 하면 당신은 항상 평생 외인부대가 되고 외부인이 되고 제3자가 되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고 승부를 한번 걸어야 될 때가 꼭 옵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내공을 쌓아두세요. 사람을 보는 눈, 회사를 보는 눈, 일을 바라보는 눈, 그 내공을 쌓아놔야만이 어느 순간에 돈하고도 상관없고 일하고도 상관없고 그 무엇과도 상관없이 내 스스로가 한번 내 인생에 승부를 걸어봐야겠다라고 하는 그 타이밍이 꼭 옵니다.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 모를 중요한 타이밍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물론 제일 중요한 건 그걸 진짜 타이밍인지 기회인지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되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해야 될 몫인 것 같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겁니다. 엔조였습니다.